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주식 종목 선정과 주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그 금융권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하고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를 예전에 이제 그, 그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자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적절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사실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수익도 많이 본 적도 있고 손해도 좀 많이 본 적도 있지만은 참 주식이라는 게 그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개인 투자자가 그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항상 그,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그 수익률을 너무 이제 높게 잡거나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조금 나면은 그 매도해 버리고 그 수익이 그 이제 손실이 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움켜잡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손실을 보면서 계속 그리고 이제 물타기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데 그 주식은 그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그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서 이제 손절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그게 그 심리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뭐 1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마이너스 50%면은 그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손실을 두고서 그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개인 투자자가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이제 여윳돈 얼마 가지고서 그냥 이제 용돈벌이 정도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초심을 잃고서 나중에는 이제 뭐 빚도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그 주식 종목 선정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주식 종목을 사는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기 한 7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 1억 정도 그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이면은 그 자기 자산이 그 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제 얘기를 그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는 1억 기준을 했을 때 그 1억 이하로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요거를 한 1,000만 원 정도 그 많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종목은 한 5종목에서 한 10종 많으면 10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카테고리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분야가 그 업종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뭐 화학이면 화학 아니면 이제 반도체면 반도체 이제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저기 뭐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그런 관련해 가지고 디렉토리를 그 나눠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한 종목당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1억이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운영한다 생각하고서 이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에서 이제 한 번에 이제 1,000만 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조금씩 만약에 뭐 10분의 1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를 맞추는 거죠. 평단가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게 주가가 팍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을 건지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잡아가지고 그 뭐 10%든 20%든 많으면 50%든 그렇게 그 수익률을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요때쯤 팔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팔고서 또 이제 종목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한 종목이 계속 끝까지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스윙, 중장기 스윙으로 해가지고 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이제 주식 물량이 이제 많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특정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은 그, 그 이제 그 매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주식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충분한 종목 분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옷을 하나 살 때도 뭐 그 한 번, 두 번 보고 사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한번 살 때는 그 일단 한번 입어보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보고 또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른 데 갔다가 과연 내가 좀 잘한 그 선택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 옷을 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옷도 그렇고 뭐 식사 뭐 종목 선정할 때 뭐 오늘 어떤 걸 먹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주식은 그 지금 돈이 이제 대단위로 들어가고 뭐 옷이나 뭐 밥 사 먹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종목 선정을 좀 유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재무적 상태를 좀 보는 게 좋고요. 재무적 상태가 이제 좀 그래도 그 적자는 나지 않고 이제 흑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이제 성장성,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가고, 왜냐면 믿음이 가야지 나중에 이제 주식이 떨어져도 좀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져도 그래도 나는 이 주식, 이 회사가 믿음이 간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요 회사에 믿음이 안 가면요. 주식이 떨어지면요. 이 회사가 이게 상장 폐지가 되려나?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 이제 그런 그 믿음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손해 보고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도 한 3일 정도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아까 좀 옷 사는 것처럼 옷을 살 때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찾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3일 정도 지켜보다가 그때 이제 확신이 들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을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기준이면은 그 한 10%, 한 1,000만 원을 포트폴리오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만약에 이 주식이 한 5천 원까지 이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5천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계속 조금씩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맞춰놨다가 이제 수익률은 이제 목표 수익률 해가지고 뭐 30%다, 50%다, 뭐 100%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춰놓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주식이 자기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손절을 할 때도 제가 그 자기 자산의 1억 기준에서 이제 1,000만 원만 하라고 그랬던 거는 이제 1억이 들어가면요. 그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되면은 이거는 그 과감하게 또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억에서 그 10%면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손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워가지고요. 이제 물타기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수익이 뭐 1억을 투자해서 10% 되면 수익이 그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그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가 항상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지. 처음에는 초심일 때는 이거를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에요. 50%, 100% 이제 그런 수익률에도 그 양이 안 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뭐
테마주 찾아다니고 이제 작전주라고 막 생각하는 거 이제 찾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대적 흐름을 좀 알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 흐름이면은 그 시대가 선호하는 그런 관심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올 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관심이 있냐? 비트코인 관련주.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나 그 이제 그 비트코인 이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과연 그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미리 이제 그 선점을 해 놓는 거죠. 아, 사람들이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신문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뭐 방송이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가는 길목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자꾸 이제 뒤따라가고 그러면요. 지금 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좀 많이 그 연초 대비해 가지고 많이 좀 제가 내려간 걸로 봤는데 그러면은 그 연초에 샀을 때는 그 지금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좀 손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올 그 이제 중반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남북 경협주가 많이 좀 이렇게 그 화랑이 됐었죠. 지금은 이제 뭐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양하게 그런 시대적 흐름을 좀 부응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에 플러스해 가지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하고 비전이 확실한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이제 네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뢰는 필요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수익이 나면은 이제 그 종목을 그 이제 매도해야 되는 그 익절이죠. 수익이 나고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뭐 3개월, 6개월, 1년 가지고 있다면 주식에 대해서 애착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거의 뭐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가도 그냥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뭐 한 60%, 70% 났다가 이제 그거를 다 반납하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손실 보고서 이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등산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는 주식이라는 게 이게 올라갈 때는 쉽지 않아요. 떨어질 때는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뭐 하한가도 맞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주식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주식 패턴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본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보통 이제 재무적 분석이나 회사 비전인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 병합해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기술적 분석만 하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이제 재무적 이제 부분이나 이제 그런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뢰가 갔을 때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섯 번째는 이제 그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피해라. 그리고 이제 역배열이 이제 아닌 그 24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좀 선정을, 이건 좀 기술적 분석이죠. 그리고 3년 연속 계속 적자가 되면요, 그 상장 폐지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상장 폐지가 돼요. 이제 지금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적자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아침에 멀쩡했다가 그 오후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거기다가 한 1억 넘게 거기다가 이제 뭐 몰빵 형식으로 넣어놨나 봐요. 거기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그 돈 다 날렸어요. 다 날리시고
얼마나 좀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배열 주식, 주가가 이제 역배열인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다 솎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요. 최소한 주식 차트 중 봤을 때 241선 그 위에 있는 종목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 공부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관련해서 가지고 책이 이제 과거에 이제 버린 책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산 책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을 보면은 한 수십 권을 제가 봤는데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내공이 쌓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그래서 참 주식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말씀드린 건데, 주식 종목은 설정을 한 다음에 교차점이 없게 해야 됩니다. 아까 좀 말씀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이면 화학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면 반도체주, 이제 IT면 IT 관련주, 이렇게 다양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출판이면 출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이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화학주인데 화학주를 두 개를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제 손절하고,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죠. 익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후보 종목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후보 종목. 후보 종목을 리스트로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좀 유심 받다가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후보 종목을 받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재무적 기본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 정도면 이제 적당하겠다 그러면 요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집에 들어가는 거죠. 1,0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이하로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사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이 이제 갑자기 팍 올라갈 수도 있고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손절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자동 감시 기능을 해가지고 좀 걸어놓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걸어놓고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10종목을 선정을 하려니까 제약주만 10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한 종목은 제약주, 한 종목은 뭐 수소차 관련주, 한 종목은 뭐 전기차 관련주, 한 종목은 방산주. 그러시면 이제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사업 영역이 이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차점 없이 가지고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돼 가지고 리스크 해지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7가지 정도 주식 종목 선정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식을 만약에 이제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빚내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 조급증이 생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근데 여윳돈으로 해도 주식이 떨어지면 속이 쓰립니다.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빚내가서 하면 더 하고요. 진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할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1억 기준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한 종목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한 100만 원 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지고 해가지고 분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충분히 그 종목 분석을 하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재무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개 이제 회사 비전, 뭐 CEO,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이렇게 저 메모장에다가 이제 한번 뭐 엑셀 파일이나 뭐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경우 뭐 지금 금액 얼마, 뭐 이제 지금 뭐 기술적 기본적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다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뭐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은 어떤 종목이 그 괜찮을까요? 뭐 저기 그 좀 에너지 관련이나 뭐 기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 여름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게요? 뭐 에어컨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자기가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목과 사랑은 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적절하게 그 분석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차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인 그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241선 그 위에 있어야지 주식을 그 주식 그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나 이제 버튼만 누르면 살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뭐 누가 어떤 게 좋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의 소신하고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흔들렸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자식의 소신을 갖고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 공부 이제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 종목은 최소한 선정을 하고 이제 교차점이 없게, 이제 뭐 화학이면 화학, 뭐 이제 그 정유면 정유, IT, 반도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약주면 제약주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쪽에 그 그래도 강점이 있고 어떤 쪽에 배경 지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고요. 그 항상 그리고 이제 후보 관련 그 종목을 항상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가 그 익절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시 교체돼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항상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이제 뭐 이게 수익이 나거나 그러면 욕심이 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빚내서도 투자하고 이제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주식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어렵다.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기준점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해 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그나마 좀 올릴 수 있는 보수적인 방법, 제가 원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유심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식은 이제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해제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하셔가지고 좀 수익 좀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식은 많이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